다음 달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목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관련 내용 부동산 돋보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내 택시요금이 인상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민들은 오른 택시요금이 부담되고 택시기사들은 승객이 줄어 걱정이 많아졌는데요. 기자가 간다에서 택시기사의 하루를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서울시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침수 예보제와 경보제를 시행합니다. 기준 이상의 강우와 수심이 측정되면 자치구와 경찰, 소방은 물론 시민에게도 재난 문자가 전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3월 6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값이 전주보다 0.2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여전히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로 집값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강북 14개 지역의 평균 하락률은 0.24%, 강남 11개 지역의 평균 하락률은 0.18%로 강북이 강남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셋값 하락세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3월 6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58% 내려갔습니다. 양천구 목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다음 달에 만료됩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의 흐름 속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데요. 일단 서울시는 유지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내용 코리아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이재경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목동 아파트 거래 요즘에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현재 목동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 작년 7월까지 급등한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목동 아파트를 보면은 호재가 많이 있거든요.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또한 금리 인하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허가구역 만료가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올 2월에 보면은 1월에 비해서 거래 건수도 한 2배 정도 많아졌고 또한 매수 심리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고점 대비 약 한 20에서 30%가 떨어졌으니 급매물 유지로 지금 소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요즘에 보면 한 평균 2억 정도는 회복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투기 억제 등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투기 억제 효과가 있었죠. 목동 아파트는 지난 2021년 4월부터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갭 투자들은 할 수가 없었고 실수요자만 살 수가 있었죠. 지금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부동산 거래 전에 매수자가 매도자가 공동으로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 요건을 보면은 주거지는 6제곱미터 그러면 한 1.8평 되거든요. 목동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지분이 한 20평 이상이 되니까 다 허가가 되죠. 또한 상업지역은 15제곱미터 이상이면 다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또한 2년 동안 실거주해야 되고 자금 조달 계획서 또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써내야 되는데 허가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0분의 7을 내야 되고 1년 이하 징역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까다로워요. 네, 목동은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지, 특히 부동산 침체기인데 좀 거래 절벽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재산권은 소유권은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권리에 많은 지장을 받죠. 그런데 주택은 가치제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정부에서 시장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헌집 죽게 새집다고 하면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요즘 정부에서 규제 발표가 너무나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년이 되면은 그냥 안전진단 요건만 갖추면 안 해도 된다. 또한 용적률을 300에서 500%까지 준다. 그렇게 완화해 준다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서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곧 해제한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등의 여러 관측이 나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서울시에서는 거래 활성화보다는 가격 안정에 역점을 두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재지정적으로 무게를 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지금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요소인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이 중위소득으로 봤을 때도 지금 약 17년 동안은 모아야 집 한 채 살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집값이 너무 높다는 거죠. 또한 건축비 오르죠. 금리 오르죠. 초과이익 환수해야 되죠. 유럽에서는 200년이 지나도 고풍스럽게 생긴 집들은 그냥 집값도 올라가고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내 집 부수는데 박수 치는 데는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리모델링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집값은 지금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받을 것 같아서 심리가 되살아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리아 부동산 경제연구소 이재경 대표였습니다. 서울 택시 요금이 오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잇따라 택시비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만 승객들 눈치를 보느라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 사이에 손님은 줄어들고 택시기사들의 일상은 더 팍팍해졌는데요. 기자가 간다에서 택시기사들의 하루를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정신없이 오르는 물가에 택시비마저 오른다고 하니 한껏 얇아진 지갑 걱정에 소비자들의 한숨이 짙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들도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기자가 간다에서는 택시기사의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오전 10시 반, 조금 늦게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는 손님이 많지 않은 탓입니다. 요즘 어때요? 물가가 오르고 아무래도 손님들이 없죠. 30분이 지났지만 손님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결국 가까운 택시 승강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다림의 시작입니다. 보통은 그럼 이렇게 기다리시겠네요. 그렇죠. 콜 들어오지 그렇죠. 않으면. 않으면 이렇게 마냥 기다리고 여기서 어떤데 여기서 1시간이 이러고 있을 때가 있어요. 승강장에서 기다린 지 50분 만에 드디어 첫 손님을 태웠습니다. 가까운 거리여서 기본 요금만 받았습니다. 손님을 내려주고 나니 벌써 점심시간입니다. 50분 정도 기다려서 3,800원 벌었네요. 벌써 지금 12시인데 식사는 보통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제 집이 가까우니까 집에 가서 먹고. 근데 식당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3,800원 벌 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점심을 거르고 다시 승강장으로 돌아갑니다. 손님은 없고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만 긴 줄입니다. 차라리 손님이 좀 많으면 계속 회전이 되면은 시간도 잘 가고 지루함도 덜하고 뭐 이럴 텐데. 최근 서울 요금은 30% 가까이 올랐지만 다른 지역은 인상안을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님 수는 요금이 오르지 않은 곳도 함께 줄었습니다. 승객들 많이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이거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합니다. 경제도 안 좋고 택시비 인상됐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난해로 비교하면은 3분의 1 이상 준 것 같아요. 유류비는 오르는데 택시비는 몇 년에 한 번 오를까 말까. 개인 택시라고 상황이 딱히 나은 것도 아니지만 산업금을 내야 하는 법인 택시 사정은 더 어렵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24시간을 이루고 있어도 산업금 입금도 안 되니까 그만큼 더 운행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가져가는 수입은 적고.
아예 다른 업종을 찾아 떠난 동료도 많습니다. 기사 수가 줄수록 택시가 없다는 승객들의 불만만 늘어납니다. 모르 같은 경우는 또 잡았어요. 한참 만에 코를 잡았습니다. 이번 승객에게는 택시비 인상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물가가 뭐 다 전체가 오르니 어쩔 수 없는데 좀 부담이 되죠. 좀 많이는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3시간 가까이 번 돈은 13,300원. 최저 시급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택시비 인상을 향한 승객들의 시선은 유독 따갑습니다. 20년 넘게 택시 영업만 해온 택시기사도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넘기 힘든 장애물입니다. 물가가 오를 만큼 우리도 택시 요금도 올라야 되는 게 맞는데 또 시민들이나 손님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전혀. 허리가 휜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요즘입니다. 나비 효과처럼 오르는 물가부터 잡지 못한다면 승객도 택시기사도 허리가 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기자가 간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침수 예보제와 경보제를 시행합니다. 침수 예경보제는 서울 전역에 설치된 강우량계와 도로 수위계에서 기준 이상의 강우와 수심이 측정되면 자치구와 경찰, 소방, 시민에게 침수 예보와 경보 문자가 전달되는 시스템인데요. 침수 예보는 서울시가 자치구와 경찰, 소방 등에 문자로 전달하고 침수 경보는 자치구가 일반 시민에게 재난 문자 발송과 경고 방송 등으로 전파합니다. 침수 예보가 내려진 자치구는 현장 출동을 통해 위험 여부를 판단한 뒤 침수 경보를 발령하고 침수 경보가 발령되면 해당 시민들은 신속히 위험 지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은평구가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길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은평구는 걷기 좋은 길을 찾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걷기 좋은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3년 우리 동네 동별 걷기 코스 공모전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전은 오는 15일까지 진행되고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코스에 선정된 10명에게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며 선정된 코스는 우리 동네 소소한 걷기 프로그램에 반영됩니다. 양천구가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아동의 조기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아토피 전문의 무료 진료 상담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진료 상담은 성장기에 있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양천구와 업무 협약을 맺은 이대 목동병원 피부과 전문의가 진행합니다. 만 1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은 연 최대 3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토피 무료 진료 상담 신청은 양천구청 홈페이지 통합 예약 포털을 통해 할 수 있고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양천구 보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 한 달하고도 열흘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거리를 걷다 보면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쓴 사람보다 훨씬 많이 보이기도 하죠. 방역당국은 다음 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서 현재 남아있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에서는 전문가 다수가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에 긍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는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구체적인 시기가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만이 남게 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의료기관은 의심 환자나 고위험군의 동선을 분리하기가 힘든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3년하고도 2달째입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완전히 벗을 수 있을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